교재 210쪽을 보시면 거기 3번에 등기 기록의 편성 나와 있고요.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 나와 있죠. 거기 기억을 보시니까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전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개의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니은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즉 등기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네, 존재할 때와 공개가 될 때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등기 기록의 구성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출제한대요. 출제가 되는 것은 214쪽을 보십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에 구성과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216쪽을 보시면 216쪽의 맨 밑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부라고 나와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시면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한다. 있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니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두고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한다. 맞죠? 갑굴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즉 303호 전유 부분을 복도에 대한 권리와 나눠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303호 넘어갈 때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인 규약을 폐지로 인하여 공용이었던 건물이 새로운 권리자에게 기속된 경우 표제부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없어져야 되겠죠. 말소되고 갑구의 새로운 권리자로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거는 단독, 공동? 단독. 그 다음에 니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줄에 있습니까? 그것도 단독 써 넣으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9명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을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 공용 부분을 취득하는 자, 그 공용 부분이 규약 폐지로 인해서 전유 부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214쪽을 보실 거예요. 214쪽. 이거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프린트 PC입니다. 프린트 18쪽 PC입니다. 18쪽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죠.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가 이 부분을 보실 거예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이 아파트 1001동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라고 불렀어요. 대지. 그리고 이 303호 소유자, 구분 소유자 갑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이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물론 점유사용권이라는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돼요.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가장 어려운 거 하나 빼놓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점유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니까 빼고.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303호 소유자 간만이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여기 101호부터 303호 전원이 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하고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9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 토지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일 때는 소유권 9분의 1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갑이. 그렇겠죠. 또한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9분의 1은 갑이 가지게 될 겁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등기부 갑굴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이제 확인할 건데요. 아까 그렸는데 쉬는 시간 때문에 다시 그려야 되네요. 표제부 갑굴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건 다 전유 부분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쭉 가서 302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2호,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이때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는데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표제부도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고 보존 등기와 표제부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 표제부는 반드시 상하단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때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요.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천일동 표제부니까 천일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겠죠.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될까요? 표제부에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기억나십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예요.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러요. 건물의 내역. 그 다음에 여기와 대꾸를 이루는 관계는 여기겠죠. 이건 좀 이따 보시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101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테고 102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테고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테고 302호점 그 다음에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이건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이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여기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은 이 건물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이 토지 전체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테고요. 토지에 관한 내용은 요 하단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의 타이틀이 뭐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다시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건 다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이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의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부는 이 전유 부분과 대꾸 관계를 이루는 건 이거겠죠. 맞습니까? 요거. 요 부분과 대꾸 관계 이루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표시. 여기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뭐라고요? 아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여기가 요 아래쪽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뭐 있습니까? 대지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대지권이죠. 따라서 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즉 여기에 내용이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요.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안 씁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를 이 용어를 뭐라 본다고요?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는 여기에만 기록되었을 때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여기에도 기록이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무슨 이름을 쓴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 대지사용권 등기. 기록되지 않으면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기 전에는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됐을 때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입니까? 토지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죠. 집합 건물 등기부. 맞습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니까 여기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지만 건물 등기부니까 토지 여기는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빈칸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니까. 그러면 여기 빈칸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저 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사용권. 맞습니까? 빈칸으로 있을 때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겁니다. 갑이 303호에 대한 소유권자죠. 구분소유권자. 구분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 303호를 을에게 넘긴다면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통해서 을에게 넘긴다면 을은 새로운 구분소유권자가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구분소유권자로서 303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은 새로운 구분 건물의 소유자이니까 을은 모두 같이 취득해야 돼요.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됩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것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303호 소유권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었으니까 대지사용권도 을이 취득해야 되죠. 취득하는 방법은 이거겠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을로. 맞습니까?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9분의 1 을.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구분 소유자는 반드시 뭐도 취득해야 되니까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되니까.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단부에 여기에 소유권 9분의 1, 소유권 9분의 1, 소유권 9분의 1,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303호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고 공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합니다.
즉 대지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303호 갑이 을에게 넘겨줄 때 대지권도 당연히 갑에서 을로 넘어갑니다.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넘어갈 때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여기서 넘어갈 때를 대지권의 일체성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민법 선생님들은 그걸 같은 혼용해서 쓰지만 등기법 시각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따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여기에 등기가 돼버리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공시가 되니까 대지권의 일체성.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기서 공시가 돼버리니까 토지 등기부에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네, 맞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에 등기가 실행이 되면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토지 등기부에서는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죠.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돼요. 이제 건물 등기부를 봐라 이런 의미로.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등기가 됐기 때문에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고 이 건물과 토지가 이걸로 다 공시가 돼버립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어려우세요? 이게? 다시요. 여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되셨습니까? 그럼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할 필요가 없고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하겠다라는 문구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요. 다시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이제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너무 기니까 생략해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갑구에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을구에. 따라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그렇죠? 다시요.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갑구에.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을구에.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의 등기, 취지의 등기. 이놈의 국회의원 놈들이 법을 만들 때, 개정할 때 자꾸 다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여기 등록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등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실 건데요. 18쪽 프린트를 보십니다.
안 갖고 오셨으면 갖고 오셨어요? 네. 먼저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천일동 표제부가 나와 있죠. 천일동 표제부를 보시면 갑굴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갑굴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표제부만 존재하는데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니까 소지 종구면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토지의 표시니까 소지 지변이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03호를 보시면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지 종구면이 나올 테고요. 종구면은 내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하게 돼요. 요 한동 전체에 대한 천일동 표제부를 확대한 것이 그 밑에예요. 그걸 외우셔야 될 건데요. 상단부는 뭐라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제부라는 의미로 거기 표제부를 써놓습니다. 등기부에. 그럼 맨 앞에 칸은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갑굴구라고 한다면 순위번호가 기록될 테고 표제부니까 표시번호가 기록됩니다. 두 번째 접수칸이 있죠. 접수칸. 이 접수칸에는 접수 연도, 월, 일을 기록합니다. 접수한 날짜를 기록하게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접수칸에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합니까?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때 뭐 갖고 판단합니까? 접수번호. 따라서 이 접수번호의 기능은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서로 다른 구에서. 그래서 갑구, 을구에만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 자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 자체가 기록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나오겠죠.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칭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명칭이 있죠. 그 다음에 번호도 있습니까? 1001동, 305동, 이런 번호 있죠. 건물의 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 건물의 표시에서는 소재 지번이 기록되고 건물의 명칭, 레미안 아파트, 건물의 번호 1001동도 기록해야 돼요. 건물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의 내역에는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텐데 이때의 면적은 1001동의 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1001동 안에는 공용 부분도 있겠죠. 건물의 공용 부분 당연히 있겠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따라서 이 건물의 내역 안에 건물의 면적이 기록이 되는데 건물의 내역은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해요. 이때의 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공용 부분 면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용은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는데 종류는 3층 아파트가 건물의 종류예요. 3층 아파트. 구조는 아파트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겠죠. 3층 아파트 그 다음에 철골 콘크리트죠. 그 다음에 면적, 공용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예요. 기타. 하단부를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될 겁니다. 맞습니까?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나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될 테고 마지막은 기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여기가 주로 출제가 돼요. 303호 표제부. 상단부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테고요. 상단부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나올 테고 두 번째 접수칸이 나오죠. 접수. 여기에는 접수 연도, 월, 일을 기록합니다. 접수번호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건물 번호가 있죠. 네, 건물 번호. 건물 번호 이렇게 쓰여져 있죠. 쓰여져 있습니까? 네.
요 위에다가 소재지만 써 넣으세요. 색깔이 다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다는 건물의 명칭 써 넣으시고요. 써 넣으셨습니까? 빨리 쓰시고요. 쓰셨으면 지우죠. 지우개로 지우시면 안 돼요. X표로. 지우셨습니까? 이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천일동의 대지 지번. 천일동의 대지는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천일동의 대지 지번과 303호의 대지 지번, 소재부터 먼저 해야죠. 이 천일동의 이 토지의 소재와, 천일동의 소재지와 303호의 소재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런데 천일동 표제부에서 소재를 기록했죠. 그러면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소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대지 지번. 천일동의 대지는 이거죠. 303호의 대지도 이거죠. 따라서 천일동의 대지 지번을 기록했으니까 303호의 대지 지번 기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천일동의 소재 지번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303호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천일동의 건물의 명칭은 뭡니까? 레미안 아파트. 303호의 건물의 명칭은 뭡니까? 레미안 아파트. 맞죠? 따라서 천일동에 기록이 됐으니까 303호의 건물의 명칭 기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나올 때가 또 됐어요. 꼭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 거기 밑에다 쓰죠. 네모 칸에다가 전유 부분 면적. 전유 부분 면적. 전유 부분이 건물의 표시니까 당연히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되겠죠. 즉 공용 부분의 면적이 여기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합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오고 아래쪽은 표제부니까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될 테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는 의미로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는 의미로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된다고 했죠. 부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거기 별도 등기 있음, 이거 별표 지시입니다.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 있다는 별도 등기.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공시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걸 얘기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대지에 대해서 A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가. 그리고 이 A의 저당권 여기에 등기가 되겠죠. 을구에 A 저당권 저당권 설정 A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취득한 대지 사용권보다 A가 선순위이더라는 겁니다. 선순위. 요 갑이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갑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토지에 대해서 A가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A가 선순위 저당권이라서 이것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버리면 이 토지는 경매 절차로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 갑이 취득한 대지 사용권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요 갑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해서 요 선수의 저당권자가 있다는 것이 공시돼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의 저당권이 있다는 것이 공시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하지 않고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가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선수의 저당권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 표기해 줘야 돼요.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는데 그걸 별도 등기라고 불러요. 이게 왜 출제가 되느냐면 이 선순위 저당권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는 이 부분에 기록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토지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여기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하단부에. 이 하단부 기탁할에 별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공시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보통 여기는 공용 부분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다 기록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하셔야 돼요. 별도 등기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합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별도 등기를 기록한다는 거.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제부 등기는 여기다 기록하는 등기가 아니요. 대지권 등기는 여기다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표제부에 기록되는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겠죠. 이 내용이 기록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다시요. 여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요 상단부는 건물 등기부,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등기관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돼야 된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토지 등기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걸 등기관은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뭘 기록한다고 했죠?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을 기록한다고 했죠.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대지권 등기가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등기는 단독 신청,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해당 구에. 되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리라고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서 등기법에서 출제가 될 때는 가장 상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왜 하느냐? 반복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하면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해두셔서 반복이 이루어지면 좀 덜 어려울 테니까. 그 다음에 맨 왼쪽, 맨 밑에 보시면 갑구라고 되어 있죠. 이건 토지 등기부 갑구를 얘기해요. 대지권이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하면 갑구가 될 테고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가 필요하겠죠. 소유권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거기 갑구를 보시면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바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예요.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해당구에 한다고 했죠. 이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인데 그 사실의 등기를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갑구에는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소유권 보존 이런 문구를 기록하는 칸이에요. 여기에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문구로 표현할까요?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표기할까요?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접수 날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접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또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기계적으로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접수칸도 빈칸, 등기 원인칸도 빈칸이에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진 않죠. 건물 등기부로서 공시하죠. 그러면 그 건물 등기부가 바로 어떤 건물 등기부인지
건물의 표시를 기타에 기록합니다. 건물의 표시. 그래서 맨 기타 칸에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두 군데만 기록합니다. 거기 등기의 목적과 기타 칸, 거기만 기록하는 등기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를 다 보셨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14쪽 교재를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부의 구성과 내용 나와 있죠. 네, 다 설명을 했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폐쇄 등기부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221쪽에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이 있죠. 그 전에 220쪽에 등기부 등의 보존 관리 나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보존이 주로 출제가 돼요. 이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표로서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표를 그려 넣으세요. 아이고, 하나 더.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영구 보존 관리하는데요. 거기 등기부의 보존에 기억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영구 보존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영구 보존하는데 여기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영구 보존하기가 쉽지 않겠죠. 분실, 소실, 훼손 또 복제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근데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요. 등기부 및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보통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의 부속서류는 뭘 의미하느냐면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달라요. 여기서의 부속서류는 도면, 매매 목록, 신탁 원부,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광의의 등기부.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매매 목록,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은요. 원래는 등기부 기타 칸에 기록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거기 등기부 보시면 갑부의 맨 마지막에 기타 칸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기록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다가 기록을 해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공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백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것이 요 네 가지예요. 매매 목록, 도면,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부.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공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게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광의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라서 등기부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영구 보존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부속서류는 치아 정보나 또는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부속서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건 여기서의 부속서류는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치아 정보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광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구 보존 정보가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등기소 밖으로 옮겨야 될까요? 옮길 필요가 없을까요? 옮겨야 되겠죠. 이때도 옮겨야 되고 이때도 옮겨야 될 겁니다.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 법정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등기부는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를 옮기고 싶다면 이거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기록하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일개 법원의 명령 촉탁 갖고 안 됩니다. 이걸 굳이 옮기고 싶다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필요해요. 따라서 법원의 명령 척도가 갖고 등기부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옮길 수가 없어요. 굳이 옮기고 싶다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의 명령 척도가 갖고 안 된다면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갖고 검찰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법원도 안 되는데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건 영구보존장부가 아니에요. 이건 5년 보존장부입니다. 따라서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요. 책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표를 좀 그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1쪽을 보시면 등기사항에 열람과 증명이 있죠. 뒤에 이제 책의 내용을 볼 건데 책의 내용에 없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좀 밑줄 치시죠. 221쪽에 제19조 나와 있습니까? 거기 동글뱅이 2번, 즉 19조 제2항을 보시면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전부 다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죠. 전산등기부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등기소 나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221쪽에 아래쪽에 부동산 등기법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 동글뱅이 2번에 등기 기록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나오는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다만 전산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한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산 폐쇄 등기부는 뭐냐면 현재 공시 기능이 없는 즉 폐쇄된 등기부를 폐쇄 등기부라고 불러요. 폐쇄된 등기부. 이것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는 일부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전부 증명서 형태만 발급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증명서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었고요. 등기부 초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등은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등이. 그래서 전부 복사본을 등본이라고 불렀고요. 이 초는 일부 초자예요. 그래서 일부 복사본을 초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증명서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초본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러면 전부 증명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전부를 복사해 줄 때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는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복사해 줄 때 일부 증명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증명서 형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두 번째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는 말소가 된 등기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줄 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라고 부를 테고요.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는 말소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유효한 것만 골라서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증명서는 2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증명서는 3가지 형태가 있네요.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갑구, 을구 전부 다 유효한 건 다 뽑아서 출력해 주겠죠.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는 갑구의 소유자만 뽑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는 전부 증명서가 아니라 일부 증명서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병은 A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겼고 A는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겼고 B는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특정인 갑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을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C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현재 소유자는 갑, 을, C죠. 따라서 현재 소유자 갑, 을, C에 대한 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C는 B로부터 취득했고 B는 A로부터 취득했고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이 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과정 일부 증명서 부를 텐데 폼이 안 되니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과정, 이력 같은 뜻이죠. 네, 이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넘겨보시면 224쪽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기록의 공개제도.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등기기록의 열람제도.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등기기록 열람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증명서 발급과 이 열람은 아까 보신 5가지 형태로 발급과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5가지 형태. 그래서 이 증명서 발급은 아까 5가지 형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그 5가지 형태로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그리고 열람 제도도 눈으로 보는 걸 열람이라고 했죠. 이 열람도 5가지 형태로 열람이 됩니다. 외워보죠. 다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 열람될 수도 있고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형태로 열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형태로 열람이 되고 현재 소유현황 일부 증명서 형태로 열람이 되고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형태로 열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자체로 출제된 적도 있고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기억, 누구든지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실까요?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그래서 만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광의 등기부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될 때 이것도 자동적으로 같이 발급이 돼야 된다면 수수료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의 일도 더 많아져요. 따라서 이 4가지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줍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4가지 아까 보셨죠? 요거예요. 강의 등기부. 그래서 이건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줍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발급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이 리을은 아까 설명됐고요. 미음을 보시면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럼 발급해봤자 조만간 다른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그 발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발급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문구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한다면 이때도 발급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테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비읍을 보시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네, 여기 보시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등기 기록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고요.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도 열람이 가능하고 부속서류 열람도 가능해요. 다만 이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등기사항이라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사항과 관련된 것만 발급이 가능하고 부속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기록 열람은 등기사항은 열람이 되는데 부속서류도 열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비교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열람을 보겠습니다. 열람을 보시면 열람은 눈으로 보는 거죠. 기억을 보시면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오늘 나간 프린트가 맞는 건가? 그러면? 네? 2번? 맞는 거죠? 네.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 게 맞죠? 네. 네, 맞네요. 네. 끝날 때가 돼서 긴장하고 있어요. 네. 열람을 보겠습니다. 열람. 기억을 보시면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니까 등기기록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비읍. 열람 위에 비읍이 있죠? 열람 위에 비읍과 열람 밑에 니은을 비교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엮어두세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열람 동글뱅이 2번 열람 위에 비읍이 있죠. 그 다음에 열람 밑에 니은이 있죠. 네, 이걸 이렇게 엮어두시면 비교하시라고요. 등기기록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부속서류는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열람은 부속서류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조금 더 수준이 들어갈 때. 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실까요? 디귿. 거기 두째 줄을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은 그 열람 신청 시 그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여기도 만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리을도 체크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리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여백에 쓰시죠. 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네, 맞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전부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부증명서만. 여기서 전부증명서는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만 허용이 됐어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유효사항.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두 가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이것도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디귿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미음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신청에 관한 특칙에서 기억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기억 체크되어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리을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리을.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에요. 리을. 226쪽에 리을.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버리세요. 이제 228쪽을 보겠습니다. 228쪽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